1969년 인류는 최초로 달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에 도착하였을 때 닐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남겼지요.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리고 인류가 달에 착륙한 그 시기의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의 여행객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이때 당시에는 캐리어가 없었기 때문에 짐을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달 착륙자인 닐 암스트롱은 집에 갈 때 짐 가방을 들고 갔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퀴와 가방이 합쳐진 캐리어라는 발명품이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에 인류가 먼저 달에 도착하였습니다. 우주에 가는 것만큼이나 복잡한 기술과 비교했을 때 가방에 바퀴를 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을 겁니다. 최초의 바퀴는 대략 6,00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 주변에 있던 바퀴와 가방을 합치는 것이 사람을 달로 보내는 것보다 오래 걸렸던 걸까요? 바퀴 달린 가방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캐리어 가방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이 가방을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캐리어라고 했을 때 이 가방이라고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통 외국에서 캐리어라고 하면 운송회사나 에어컨회사 또는 쇼핑용 비닐봉다리를 말하지요. 이 가방을 캐리어라고 하는 것은 콩글리시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방 하나만을 이야기할 때는 수트케이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짐 전체를 말할 때는 러기지라고 하면 되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이 가방을 캐리어라고 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편의상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캐리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 푸에트리코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던 한 아버지 덕분에 캐리어의 발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공항 세관에서 두 개의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짐이 모두 담긴 가방이었으니 엄청 무겁겠죠. 어쨌든 세관에서 가방을 들고 기다리다가 우연히 기계 장비를 운반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퀴 달린 선반을 이용해서 무거운 기계를 힘들이지 않고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그는 문득 가방에 바퀴를 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가족여행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집에 있는 가구의 바퀴를 뜯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그 바퀴를 자신의 여행 가방에 고정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끌고 다닐 끈도 달았죠. 가방을 완성한 그는 엄청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가방을 끌고 온 동네를 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가방이 바퀴와 가방을 합친 최초의 캐리어이지요. 이 가방을 만든 사람은 버나드 D. 사도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보유한 미국 특허 제365만 3474호 캐리어의 초안에 관련된 특허입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지만 그는 이 가방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마땅히 이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방을 판매할 곳이 없을 정도였죠. 왜냐하면 버나드가 만든 가방을 남성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은 너무 여성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그 가방은 역학적으로 균형을 잡기 어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으로도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즉 매우 불편했다는 거죠. 심지어 구매자들은 화가 난 강아지가 발 뒤꿈치에 부딪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방이 끌려오면서 발 뒤꿈치에 부딪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요. 화난 강아지 같은 이 가방은 많은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버나드가 캐리어 가방의 프로토타입을 만든 지 약 15년 정도 지난 1987년 새로운 형태의 캐리어 백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가방이에요. 롤러보드라는 가방입니다. 오늘날의 캐리어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던 로버트 블레드가 여행 가방을 세로로 세운 후 바퀴를 달았고 그 가방에 접이식 손잡이도 달았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이 신기한 가방을 탐냈다고 합니다. 파일럿들과 승무원들이 여지껏 본 적 없었던 가방을 끌고 다녔거든요. 일반 여행객들은 이 가방을 가지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버트의 가방은 오직 항공산업 관계자들에게만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방이 인기를 얻게 되자 1989년에 로버트는 항공사 부기장을 때려치고 트래블 프로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롤러보드라는 이름의 캐리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캐리어가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바퀴를 이용한 발명품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발명품들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도 가방에 바퀴를 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가방에 바퀴를 달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19세기까지 사람들은 가방은 들고 다니는 것이다 라는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버나드와 로버트가 가방에 바퀴를 단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늦은 시기에 바퀴 달린 가방을 사용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닐 수도 있겠지요. 혹시 우리도 고정관념에 갇혀 혁신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